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린보입니다. 오늘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일명 동레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당시 부산 조정대상 지역에 딱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은 17대1로 나름대로 선방했고요. 그때 당시 분양 가격이 평당 1,5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높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싼 적이 있었습니까? 34평 5억대 가격.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은 가격이었죠. 하지만 5억대였다라는 것. 온천 2구역 재개발 지역이고요. 단지 정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53세대 32개동 약 4,000세대인데요. 원도심에 이런 대단지 부산 잘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좋기 때문에 그때 당시 되게 핫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특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미안 아이파크의 컨소시엄입니다. 1군 브랜드와 1군 브랜드의 만남. 보통 우리가 컨소시엄 하다 보면은 두산 2부, 한양 수자인 이렇게 1군과 1.5군 또는 1군과 2군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1군과 1군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군과 1군은 아무래도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단지 내 조경이나 단지가 되게 아름답고 구조 공간 배치가 양호하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지적인 환경 그리고 단지적인 환경도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는 1단지, 2단지, 3단지 그리고 별동으로 4단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교통 한번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온다 라고 보시면 미남역, 지하철 3호선, 4호선인 미남역까지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에서 살펴보면은 도보로 약 3분, 그리고 3단지 기준에서 명륜역 1호선 라인을 걸어가면요. 우리 위로 올라갈까? 밑으로 갈까? 당연히 이쪽으로 걸어갈 것 같네요. 한번 따져보면요. 약 시간은요. 11분, 10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0분 거리 가깝다라는 것. 하지만 단지 세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1단지 제일 끝에서 지하철역까지는 12분 약간 멀게 되고 1호선은요. 도보로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다. 그러면 2단지 끝 라인에서는 여기 와서 3호선 지하철역 타고 올라간 다음에 우리 1호선으로 환승하게끔 되겠네요. 자, 이 단지의 특징은요. 수영장. 일단 장장장 수영장이 있다는 말인데요. 수영장 있는 커뮤니티를 가진 단지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이 있고 독서실, 골프장, 헬스장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우수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지, 3단지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게 되고요. 커뮤니티 시설에 가보면 골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해놨기 때문에 예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지는 온샘 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초등학교 초품하다 말씀드리고 대단지 커뮤니티 조경이 우수하고요. 또 특징적인 것은요. 4단지를 제외하고는 1, 2, 3단지에 단지별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단지별로 어린이집이 있다는 말은 유아 초등학교 학부형의 수요가 풍부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샘초를 끼고 있고 유락여중, 내성중, 동래중으로 가기 때문에 중학교 학군까지는 우수하고 학원을 살펴보면은 초등학교는 이 온샘초등학교 오른쪽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학원가는 몰려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직동, 명륜동 쪽으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샘초등학교 바로 옆으로 이렇게 학원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학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평생 월세가 잘 나오겠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 항아리 상권으로 학원, 초등학교 옆에 있는 학원은 지속적으로 장사가 잘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여기 온천지구대 경찰서가 있어서 치안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한번 보고는 갑시다.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은 여기 경찰서가 2, 3단지 사이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대수가 1.12 대 1입니다. 그래서 약간 주차 대수가 한 1.23 정도만 가면 좋겠지만 1.12 대 1로 그때 지어질 당시에 주차 대수보다는 약간 부족한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우리 단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여러분들 살펴봅시다. 1단지인데요. 1단지는 지하철역에서는 멉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용한 장점은 있겠죠. 지하철역에서 멀고 초등학교에서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 장점이 있습니다. 이 3단지보다는 좀 더 저렴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에 살고 싶은데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분들은 1단지, 조용한 1단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단지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평지로 이렇게 보이지만 왼쪽으로 산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는 데크층이라고 하죠. 경사도 있는 부분을 단지 내에서는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크층을 만들게 되는데요. 데크층이 여기 있기 때문에 데크 간 단절이 있는 단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단지로 이제 넘어와서 2단지는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2단지는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단지 내의 만족도는 가장 높다라는 것, 커뮤니티 시설도 가장 크고 온셈 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의 만족도는 2단지가 가장 우수할 것이다. 그런데 2단지도 데크층이 있어요. 여기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두 단으로 데크층이 있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210동, 211동, 209동, 205동 이 라인들이 중앙에 공원이 가장 넓고 웅장하게 되어 있겠죠. 다음 3단지입니다. 3단지는 평지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데크층이 하나 있다라는 것. 3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2단지에 비해서 세대수는 적지만 명륜역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기 상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식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집들이 있고 그 다음 위로 좀 올라가면은 우리 명륜역에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다이소 이런 상업지에 편의시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쇼핑시설이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단지의 가장 큰 나름대로 미래의 호재는 동네 럭키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 동네 럭키가 재건축이 되었을 때는 고층으로 화려하게 주변이 장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의 호재, 개발 호재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01동 4단지가 있게 되는데요. 얘는 별동으로 분리된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문쯤에 있더라고. 왜 4단지를 별동 한 동으로 분리를 했을까? 여기 101동이 임대동이거든요. 소형평형이 있는 임대동. 그래서 임대동을 별동으로 보통 빼고 이 401동을 안으로 1단지로 속하게 이렇게 보통 구성을 많이 하는데 임대동을 1단지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건 제 생각인데 시에서 임대동을 별동으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은 차별성이 있다, 서민 차별성이 있다라고 해서 단지 배치도 제출했을 때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4단지 별동으로 하나 있는데 4단지 가격은요 1단지보다도 낮겠죠. 그래서 단지 전체로 보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에 살고 싶다는 분은 4단지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4,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4,000세대 대비 우리 매매, 전세, 월세가 몇 건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 264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세대수 대비 약 6.5%가 되겠는데요. 6.5% 숫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분위기가 나아지는 상황에서도 매도하려는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전세는 26개입니다. 이게 0.6%예요. 세수 대비 0.6%이기 때문에 전세는 엄청나게 희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전세 가격이 34평 기준으로 5억대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높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오를 확률이 높다. 왜? 전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제가 매매 가격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특징 알겠죠? 한번 우리가 유추해보면 2단지, 3단지는요, 가격이 비슷할 것 같고 1단지는 그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고 4단지는 그보다도 가격이 좀 낮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가격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 84 타입, 국평 기준으로 8억 2천에서 10억 정도 하고요. 2단지는 9억대입니다. 9억 4천에서 12억. 3단지는 2단지와 가격이 비슷해요. 9억 5천에서 12억 정도. 마지막으로 4단지는요, 6억 5천에서 7억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단지, 3단지 기준으로 가격이 9억대다. 9억대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10억에서 10억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세 숫자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가자고요. 2026년도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전세가 24개밖에 안 되는데요. 84 타입 전세 가격이 5억에서 6억 정도 되거든요. 매매 가격은 8억에서 12억 정도 되니까 전세가율이 60%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율 60%는 높은 편이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레이 카운티 전세 가격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보다 약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비쌉니다. 전세 가격이 5억 5천에서 7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 연제구 쪽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고 전세 가격도 높다. 우리 남천자이 있죠. 남천자이가 우리 수용구에서 가장 고가 아파트 중 하나거든요. 매매 가격이 국평 기준으로 14억에서 15억 정도는 가는 곳이니까요. 이 남천자이 전세 가격이 5억 5천에서 6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레이 카운티 전세 가격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거나 거의 같아요. 매매 가격은 레이 카운티보다 비싼데 전세 가격은 같거나 낮은 수준이니까 동네 연제구 쪽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것 맞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거래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5구 타입 기준으로 우리 25평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2021년도에 쭉 꺾인 다음에 슬금슬금 올라갑니까? 잘 올라갑니까? 매매 가격 상승폭이 높다라는 것, 우리 24평이 분위기가 좋다는 것, 부산시에서 신축 24평 분위기 좋다는 것 아시죠? 전세 가격은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24평 전세 가격 상승이 눌림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 24평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 상승폭은 조금 더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사는 것보다는 매매 수요로 많이 돌아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1평도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요. 전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최근 들어 31평 전세 가격 상승폭이 크나요? 상당히 크다, 그죠? 그래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상승폭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다음 34평도 보겠습니다. 34평은 기존의 중소형 평형보다 상승폭이, 매매 가격 상승폭이 조금 더 약하네요.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폭도 조금 더 약하긴 한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매매 가격 상승만큼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은 길고 오래 올라갈 수 있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보다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같은 비율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상승하는 게 상당히 좋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평수가 큰 39평으로 가면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실거래 건수가 많이 없어서 차트상으로 면밀하게 분석은 불가한 상황이네요. 다음 가장 평수가 큰 44평. 44평은 보면은 2025년도에 매매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도 뜸한데요. 이게 매물이 거의 안 나와서 그래요. 왜냐면 약 70세대거든요. 총 4,000세대 중에 44평은 7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44평의 어떤 희소성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면은 대형 평형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에는 44평 보유하는 게 괜찮습니다.
동부올림픽 때도 그렇고 해운대 자이 때도 그렇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도 너무 대형을 제가 추천하는 것 같은데, 원래 하락기 때는 대형이 적게 오르기 때문에 또 대형이 덜 올라서 괜찮다고 말한 것도 있기도 하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세대수의 희소성 그리고 평면도의 희소성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평면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인데요. 앞면 발코니 면적 좁고 뒷면 발코니 면적 좁는데요. 주방 쪽은 광폭을 줬다는 것. 3베이, 4베이가 아닌 것은 아쉽지만 3베이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다. 다음 B 타입입니다. 86B 타입은요, 발코니를 타워형이네, 그죠? 발코니를 측면 그리고 정면으로 줬는데, 이 발코니를 연속적으로 거실 끝까지 이렇게 서비스 면적을 준 것도 있고, 한데 여기는, 자, 여기 발코니 면적 이쪽 부분은 서비스 면적으로 주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거실이 약간 작은 형태의 타워일 것이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기 타입, 배기 타입은 여기도 3베이 앞쪽 뒤쪽 발코니 면적을 줬는데요. 드레스 면적이 좀 작긴 작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우리 3베이 형태의 구조다라는 것. 104B 타입, 여기는 타워형인데 우리 85B 타입과는 다르게 발코니 면적을 쭉 길게 다 줬다, 그죠? 그래서 타워 형태 서비스 면적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타워 구조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다음 우리가 관심이 가장 많은 84 타입인데요. 3베이 타입 일반적인 구조다라는 것. 자, 다음은 113D 타입인데요. D 타입은 특이하다, 그죠? 오른쪽으로 발코니를 줬습니다. 3베이 앞뒤로 발코니 줬고 측면으로 오른쪽으로 발코니를 줬기 때문에 침실 하나가 크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드레스룸 있고 여기 팬트리가 하나 들어가게 되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 구조적으로는 좋겠네요. 시간 관계상 다른 것들은 살펴보지 않고 조금 더 평수 큰 우리 대형 평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용 84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45, 우리가 44평, 뭐 43평이라 부르는 145 타입이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방이 하나, 둘, 셋, 4개. 그런데 세대수는요, 70세대. 희소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라는 것, 그 희소성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에는 거래가 많이 안 됐다. 왜냐고 살펴보면 물건도 많이 없었고 매매 호가 자체가 저층이 15억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높다라는 것. 그래서 가격대는 체감상 높게 되죠. 중층, 우리가 살만한 곳들 중층으로 보면은 16억, 17억은 줘야 되기 때문에 43평 17억은요 체감이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부터는 우리 마린시티, 물론 마린시티는 방이 3개지만 17억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7억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의 희소성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가격대는 약간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아파트 분석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분석, 제가 나아가서는 전국 부동산 시장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 부동산 시장까지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